네,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소개, 또 운영 현황, 주요 운영 성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도를 한번 좀 설명드리면요. 컨설턴트가 지금 현재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는 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이제 계열별로다가 우리가 전담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컨설턴트 선생님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과장님, 대리, 또 직원 선생님들 같이 하고 있지만은 학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요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열심히 그 학과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도움을 주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5년도에도 아마 그 학과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 잘 반영돼서 2025년도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사업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이고요. 또한 그 경기도하고 오산시에서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우리 대학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24년에 다시 진입이 됐고요.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연간 3억 원으로다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진로 및 취업 인프라를 갖다 고도화하고, 또 이런 취업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을 연계시키고요. 또한 진로 취업 관련된 비교과 운영들 등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네.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참고로 한번 제가 작성해 봤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우리 대학이 이제 참여를 했고,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 특히 전문 대학들이 이 대학명을 나타냈습니다. 2018년도에는 2년제와 4년제 포함해서 여러 개의 대학이 있었고, 쭉 증가가 됐습니다. 19년, 20년, 21년에 또 이렇게 26개로 진행됐고, 22년도에도 26개로 됐다가 이제 23년도에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22개의 이제 2년제 4년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 대학을 좀 보시게 되면은 7개에서 10개에서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2024년에 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오산대학은 이렇게 경복대, 개원예술대, 동서울대, 부천대 이런 대학들과는 이 초창기부터 거의 같이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들어온 대학이 이제 올해 안산대학교, 연성대학교, 이렇게 유한대학교가 들어왔으며, 일부 대학들은 이제 처음에 진행됐다가 다 탈락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어떤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이 고용노동부의 어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학 숫자가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 차서부터 2018년 1년 차서부터 2년 차, 3년 차, 4년 차고, 2022년도에는 5년 차 때 이제 우리 대학이 우수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재진입이 됐는데, 2023년도에는 우리가 못 들어간 이유는 새로운 사업에 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규 사업에 의해서 우리 대학이 좀 진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다시 이제 2024년도에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는 혁신 지원 사업과 하이브 사업을 갖다가 이제 지원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사업 3억, 혁신에서 1억 8천, 하이브에서 2,700에서 한 5억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대학의 진로 및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는 내용들은 비교과 프로그램이죠, 주로. 그래서 여기 혁신에서도 전공 자격 취득반, 또 진로직무 탐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이브 사업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 3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런 누적 인원을 보니까 한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이 사업을 통해서 진로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취업 및 상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컨설턴트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에 대해서는 한 600건 정도 거의 가까이 되고 있고요. 졸업생 300한 50건 정도, 지역 청년 이렇게 돼서 한 1250건 정도의 어떤 그런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뿐만 아니고 지역 청년들에게도 진로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역 청년을 보시면은 우리 관내 지역 청년인 제대 예정자들도 와서 끊임없이 그런 진로 취업 상담을 갖다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대학에서는 지역 거버넌스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로 상담이라든지 취업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제 진로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진로는 이제 진로 탐색 3종, 진로 설정 4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MBTI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이 워크넷과 연결돼 가지고 직업 선호도 검사라든지 진로 준비도 검사도 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설정에서는 올해 예전부터 학과에서 하고 있었지만 좀 올해부터 2024년에 좀 더 활성화시킨 졸업 선배 진로 특강이 있고요. 또한 이 MBTI 검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갖다가 상담을 해서 진로를 갖다가 찾게 해주는 자기 탐색 투어도 있고, 진로 취업 특강, 진신 캠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좀 이렇게 참여하는 학생들의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취업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직 역량 강화에서 7종이 있는데 원클릭 입사 지원서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 9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원데이 점프업 프로그램, 월간 잡 우리 특강, 그 다음에 캐파, 그 다음에 커리어 아카데미, 모의 입사 경진대, 셀프뷰 AI 모의 면접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원클릭 입사 지원서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취업 준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원클릭 입사 지원서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모의 입사 경진대회로다가 이렇게 다시 넘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입사 경진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 역량을 갖다 키우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매년 모의입사 경진대회에서 또 시상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모의입사 경진대회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들 전체적으로 또 이 총장님 모시고 성과 공유도 했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학과 또 교수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 역량 강화에서는 4종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대기업 맞춤형 취업 준비반, 직무 부트캠프, 전공 자격 취득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은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요거는 이제 거버넌스 참여해서 우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맞춤형에서는 특히 LG전자 협약반에서 2023년에 우리가 6명의 이제 LG전자에 취업이 됐고, 또 22년에는 5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 학생들이 이제 면접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취업 준비반이라 가지고 올해 7명인데 주로 전기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 부트캠프와 전공 자격 취득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부트캠프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좀 관련된 전공 직무에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상당히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공 자격 취득반은 2024년에 국가 자격증이 22.6%, 민간 자격증이 92.3%, 민간 공인 자격증이 54% 정도가 참여한 그런 학생 대비를 나타냅니다. 요거는 이제 1학기 및 하계 방학 취득률이고요. 아직 2학기는 집계가 안 됐습니다. 여기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과에서 굉장히 많은 자격증 취득반을 개설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 이제 수료율이 낮은 그런 이 국가 자격증을 운영하는 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분들은
좀 뭐 이런 분야들은 좀 내년에는 올해죠. 2025년도에는 좀 이렇게 국가 자격증을 개설했으면은 저 학과 교수님 혹은 그 외부 강사로 선임하더라도 좀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이 사실은 뭐 대학 일자리 플러스 그 예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혁신이나 이런 사업들도 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학생들이 참여했다가 빠져나가 가지고 제대로 이제 수료도 못하고 또한 이제 그 자격증이 굉장히 또 취득률이 낮은 그런 그 학과가 있습니다. 또 일부 학과는 그 1년에 한 분을 지원하는데 또 2학기에 또 다시 또 요구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사실상 보면 그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오늘 또 성과 발표를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의 성과를 내는데 상당히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이런 국가 자격증 또 민간 자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자격증반을 갖다가 운영하시는 학과나 교수님들께서는 특히 학생 선발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운영할 때 그 이 선발된 학생들이 다 수료가 되면서 자격 취득으로 이어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학교 생활 뭐 오래 해서 저도 다 알고 저도 뭐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관여도 해봤지만 사실상 보면은 학과에 지금 상당히 일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약간 그 이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특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 또 뭐 민간 공인 자격증 다 이렇게 노력하시겠지만 국가 자격증의 어떤 그런 개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체 연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직무기업 설명회가 있었고 이제 그 7개 산업체와 5개 학과가 운영됐습니다. 직무 분야 모의 면접은 11개 산업체에 그 13명의 면접관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6개 학과가 운영을 했고요. 진로 직무 탐방은 47개 산업체가 참여를 했고 23개 학과가 운영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진로 직무 탐방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그 이 대학 학생들이 대학 와서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항상 좀 재미있는 거 좀 만들어 달라.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리 대학에 와서 좀 흥미를 갖고 즐겁게 대학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진로 직무 탐방을 2023년부터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 상당히 많은 학과가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진로 직무 탐방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외부도 나가고 실질적으로 자기 전공에 관련된 업체에 가서 아니면은 이런 그 이 박람회를 통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우리 대학에서 접했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인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보니까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학과도 사정이 있지만 너무 그 이 날짜가 긴박하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학생 취업처 또 혹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나 여기에서는 다시 이제 혁신이나 다른 링크나 이런 쪽 관련된 사업부로다가 다시 이거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학과가 그런 일정을 잘 조율을 못하다 보니까 지원해 주시고도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또 이제 수업도 살펴봐야 되고 서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다가 우리가 보완할 사항이 많은데 학과도 나름대로 바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일정을 고려 안 하고 넘어오다 보니까 학과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과에서는 좀 아쉽다. 왜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안 되냐 그렇지만 그런 어떤 역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각각의 행정부서가 행정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이런 진로 직무 탐방이 또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좀 학과가 잘 계획을 세워서 좀 이렇게 행정부서가 처리하는 일정도 고려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서류들을 잘 제대로 준비해 주시면은 학과가 원하는 그런 시기에 정확히
정확하게 맞춰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그 진로 친문 탐방이 이루어질 때 학과가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보면은 이제 그 매년 잘 가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23개 학과가 작년에 이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다른 학과들도 이런 그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실무적인 그런 환경을 갖다가 잘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잡아라 매칭데이 취업 박람회는 2023년도에는 우리 대학이 이제 그 산학 엑스포와 같이 했었습니다. 이런 취업 연계 그 박람회를. 근데 올해는 이제 그 엑스포가 이제 2024년도 엑스포가 부득이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캡스톤 디자인하고 좀 이렇게 일정이 좀 겹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 행사가 좀 이렇게 좀 단독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나름대로 또 의미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그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나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6개 산업체가 참여했고 7개 현직자 멘토링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또한 6개 체험 부스가 운영됐고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 합격 인원은 15명인데 이제 면접하는 학생들이 30명이 넘습니다. 면접에 통과한 학생들이. 그 학생들은 현재 계속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그런 회사에서 이제 이 최종 그런 거 면접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여 인원이 이제 한 320명이는데요. 누적 인원은 1000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산업체도 갔다가 또 한 군데 산업체만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여러 산업체를 가서 또 면접도 오고 현직 멘토링 부스도 참여해서 이런 선후배 이런 관계에서 좀 자기 실질적으로 선배를 통해서 자기 전공의 진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6개 체험 부스도 가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2025년도에는 이런 잡아라 매칭데이 취업 박람회가 좀 더 활성화가 되기를 좀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16개 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할 때 각 학과의 협조를 좀 구했고 일부 학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가족회사, 아까도 이제 가족회사 이렇게 열심히 해준 그런 교수님들에 대해서 공로도 있었지만 이런 가족회사에 관련된 그런 그 회사들도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산학처와 학생취업처 이런 업무를 그동안에 쭉 봐왔기 때문에 이런 잡아라 매칭데이라든지 취업박람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산학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 국고사업에 바빠가지고 좀 그 산학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 다 아시지만 이 산학협력처와 국고사업부 이렇게 좀 분리가 됐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산학협력처가 여러 가지 산학 기능을 많이 또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같이 그런 학생 취업처하고 연관돼서 좋은 그런 그 업체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이 잡아라 매칭데이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전공에 대한 어떤 진로에 대해서 이런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알아서 취업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성격이 약간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학교 생활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사실상 타 전공으로다가 이렇게 연계시키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좀 어려움, 진로에 대해서 또한 취업 준비에 어려운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서 기회가 된다면은 여기 와서 자기가 이런 실질적으로 자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고 그런 학생들이 정말 취업으로 연계되면 얼마나 또 보람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잡아라 매칭데이 취업 박람회가 좀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학이 정말 대표되는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나가기를 기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학과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과 교수님들이 그런 기업체 발굴도 좀 잘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이 학교에 같이 연관돼서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연계는 사실상 뭐 이거는 이제 그 지역 거버넌스인데요. 뭐 나중에 이제 기획처에서 라이즈 사업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뭐 우리 학생 취업처에서 지역과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버넌스 클래스, 취업 성공학교, 또 2024 경기 여성 자페스타 위드 오산 작곡 박람회 이런 이 프로그램들 운영을 했고요. 이 지역 거버넌스 클래스는 이제 평택 고용지청과 같이 연관돼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구직 역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학교는 오산시 관내 10개사에 대해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이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 또 오산대학교, 한신대학교, 그렇게 우리 대학교가 같이 해서 이런 오산 작곡 박람회를 운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거버넌스가 활성화될수록 또 우리 지역 정주율에 요즘 라이즈에서 강조하는 그런 지표도 올라갈 것이고요. 또한 우리 오산대학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런 이 기관들과 이런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요, 좀 이렇게 학과를 좀 다 나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선배 진로 특강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학과들이 좀 참여를 했고요. 원클릭 입사 지원서도 뭐 이런 식으로 학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직무기업 설명회 이렇게 한번 5개 학과가 운영됐다. 직무 분야 모의 면접에 또 한 6개 학과가 운영됐다 하는 거고요. 진로 직무 탐방 뭐 이렇게 많은 학과가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분야 자격증 많은 학과가 참여했지만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운영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좀 대학 우리 학과에서 상담을 많이 해주시지만 우리 컨설턴트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진로 상담이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 좀 더 많이 증가가 됐고요. 특히 이제 취업 상담에서는 좀 더 많이 우리가 이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취업 간담회를 뭐 1년에 한 4회 보통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간담회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취업을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학과에서 이제 이렇게 취업 간담회 때 취업자로 안 잡혔던, 진학자로 안 잡혔던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이번에 다 학과로다가 다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진학 7명, 취업 58명, 뭐 창업 1명. 요게 이제 1차 집중 상담 기간에 나타난 것이고요. 2차 집중 상담에서도 2명, 또 41명, 뭐 이렇게 2명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작년도 공시는 이제 74.5%로다가 취업률이 나왔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는 우리 발표는 드리겠지만 취업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2년제 대학은 작년에 비해서 한 0.5%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수도권 평균보다는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취업률도 사실상 보면 학과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 또 직원 선생님들 같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보고,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의 주요 성과라고 본다면은 이런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가 우리가 이제 학교에 유치됨으로써 취업률이 70%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학과에서 노력하신 부분, 또 우리 행정부에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같이 서로 간에 긴밀한 어떤 협력 체계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성과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성과가 결론적으로 우리 대학을 위상을 크게 올리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역과 연관된 거버넌스, 특히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이제 이 유텐 대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대학만 빼놓고는 다 4년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4년제 대학교에 우리 대학이 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 대학이 그만큼 위상이 있다, 이런 걸 좀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대학들과 기업 분석 경진대회라든지 산업 특강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을 통했고요. 이런 그 자바라 매칭 대회를 통해서 이런 성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일자리 그 플러스센터에서는 올해 홈페이지도 이제 다시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안내도 드렸고요. 또 한번 제가 교직원회의소에서도 이런 영상을 갖다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의 주요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산대학교 재학생과 지역 청년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용 희망 기업이 쉽고 빠르게 취업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취업 의뢰 신청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메뉴 상단의 가장 왼쪽의 프로그램 메뉴에서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도 쉽게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셀프뷰 프로그램 사용과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 등 실질적으로 면접에 매우 필요한 서비스도 다 구비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우산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의뢰 신청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젠 기업 인사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채용 의뢰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용 의뢰 시 인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접수 상황을 안내하는 자동 안내 메일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 회사 채용 공고가 학생들에게 잘 안내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기업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우산대학교 채용 의뢰 시스템 널리 알려주세요. 또한 현재 우산대학교 메인 페이지에서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채용 의뢰 페이지로 연결되어 오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새롭게 달라진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도 재학생과 지역 청년의 취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우산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